너 또 핸드폰으로 부동산 뉴스 보면서 한숨 푹푹 쉬고 있지? 딱 보면 알아. 내 표정만 봐도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얼마나 쫄아 있는지 다 보인다고. 너 지난번에 집값 좀 떨어진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개고생했던 거 내가 옆에서 다 봤거든. 그때 진짜 답답해서 속 터지는 줄 알았는데 꾹 참았다. 그래서 말인데 이거 원래 진짜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거든.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깨달은 걸 그냥 알려주기 겁나 아까운데 너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봐주겠다. 너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니까 어디 가서 아는 척 떠들고 다니지 말고 귀 후벼 파고 똑바로 들어.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방법만 제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넌 다시는 집값 떨어진다고 질질 짜는 일은 없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한다. 사람들이 왜 부동산으로 돈 날리는지 알아? 무슨 대단한 정보가 없어서. 아니, 공부를 안 해서. 그것도 아니야. 정답은 딱 하나야.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해서 자기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무슨 투자를 한다고 덤비냐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 머릿속부터 해부해야 돼. 네가 얼마나 팔랑귀에 얼마나 겁쟁이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이걸 막 멋있는 말로 행동경제학 어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인간 심리가 얼마나 얼간이같이 움직이는가. 이거야. 첫 번째 네가 알아야 할 건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거야. 말이 어렵냐? 아주 쉽게 말해줄게. 네가 길 가다 10,000원 주웠을 때 기분 좋지? 근데 지갑에서 10,000원 잃어버리면 기분 완전 더럽지? 그 더러운 기분이 10,000원 주웠을 때 기분 좋은 것보다 2배는 더 강력하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고. 집값이 1억 올랐을 때 오해하는 기쁨보다 집값이 5천만 원만 떨어져도 아 완전 망했다 하는 공포가 내 뇌를 완전히 지배해버린다고. 이성, 합리적인 판단, 그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고통을 피하고 싶은 짐승만 남는 거야. 2022년의 영끌 쪽의 비명. 이딴 뉴스들 터져 나올 때 사람들이 왜 시세보다 몇 억씩 싸게 집을 던졌겠냐? 똑똑해서? 아니, 그냥 그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더 두들겨 맞기 전에 그냥 팔다리 하나 자르고 도망친 거라고. 이 공포는 전염병이랑 똑같아. 군중 심리라고 하지. 옆집 김대리가 집 팔았대. 앞집 박 과장도 집 팔았대. 이런 소리가 들리면 나도 팔아야 하나? 이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고. 이게 바로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포모라는 건데 상승장에서는 나만 돈 못 버네 하는 불안감이고 하락장에서는 나만 못 빠져나오네 하는 공포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뭘 분석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영문도 모르고 같이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는 거라고. 이걸 숫자로도 똑똑히 볼 수 있어.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집 살려는 사람이 많은지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숫자야. 100이 기준인데 100보다 낮으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지. 근데 2022 연말에 서울 이 지수가 몇이었는지 알아? 60대까지 꼬라박았어. 이건 그냥 아무도 안 사요. 제발 내 것 좀 사주세요. 하는 집단 발광 상태였다는 명백한 증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진짜 선수들은 바로 그때 모두가 오줌 지리면서 도망칠 때 조용히 바구니 들고 시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명심해. 네가 싸워야 할 적은 집값 하락이 아니야. 바로 네 안에 있는 그 쫄보 근성, 그 팔랑귀라고. 이것만 인정하고 시작해도 넌 이미 상위 10% 안에 드는 거야. 자, 이제 내 멘탈을 해부했으니 다음은 뭘 봐야겠냐? 바로 이 부동산판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진짜 룰을 알아야지. 이건 좀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이것만 알면 너도 어디 가서 커피 마시면서 아는 척 좀 할 수 있다. 진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 첫 번째는 나라 전체를 흔드는 큰 판이고 두 번째는 우리 동네를 좌우하는 디테일이야. 먼저 큰 판부터 보자. 이건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야. 거대한 파도 같은 거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 바로 금리야, 금리.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면 내 대출 이자도 미치도록 올라가잖아.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00만 원이 되면 솔직히 누가 집을 사고 싶겠냐고. 있던 사람도 못 버티고 집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야. 반대로 금리가 싸지면 너도 나도 돈 빌려서 뭐라도 사려고 눈에 불을 켜겠지. 이건 그냥 산수야, 산수. 두 번째는 유동성. 말이 어렵지.
그냥 시장에 돈이 얼마나 돌아다니냐 이거야. 코로나 때 정부에서 돈 막 뿌렸지.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냐? 주식 시장으로, 코인 시장으로,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서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놓은 거야. 시중에 돈이 마르면 자산 가격도 같이 마르는 거고, 아주 간단한 원리라고. 세 번째는 정부 정책. 이건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데 반드시 알아야 돼. 뭐 LTV니 DSR이니 하는 대출 막는 거, 그리고 양도세니 취득세니 하는 세금 폭탄. 정부가 집 사지 마 하고 대놓고 규제를 때려 박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사는 거고, 반대로 제발 집 좀 사세요 하고 풀어주면 죽어가던 시장도 벌떡 일어나는 게 이 바닥의 생리야. 이게 큰 판이야. 금리, 돈의 양, 정부 정책, 이 세 가지는 네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아 지금은 여름이구나, 아 지금은 겨울이구나 하고 계절을 읽는 눈만 기르면 돼. 자, 이제 큰 판을 읽었으면 디테일을 봐야지. 우리 동네를 움직이는 힘. 이건 네가 분석하고 파고들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여기서도 핵심은 딱 하나. 수요와 공급이야.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근데 이걸 부동산에 적용 못하는 얼간이들이 수두룩하다고. 요즘엔 아실리니 호갱노노니 하는 앱만 켜도 다 나와. 네가 관심 있는 동네에 앞으로 2년 동안 새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즉 입주 물량을 봐. 사람들이 살고 싶은 건 비슷한데 새 집이 막 수천 채씩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 동네 집값이 오를까? 절대 못 올라. 오히려 기존 집주인들이 전세 맞추느라 머리 싸매고 끙끙대겠지. 공급 앞에 장사 없어. 이건 진리야. 다음으로 봐야 할 건 전세가율이야.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집값 중에서 진짜로 사람들이 살려고 내는 돈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겁나 쉬워.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5억이면 전세가율이 50%지. 근데 이게 7억, 8억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전세 사는 사람이 A씨 이럴 바에 그냥 대출 좀 더 받아서 사고 만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 즉,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밑에서부터 묵직하게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시점이 보통 하락의 끝물이자 상승의 신호탄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 마지막 디테일은 거래량이야. 가격은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여. 집값이 막 떨어질 때는 아무도 집을 안 사. 진짜 한 달에 몇 채 몇십 채 거래되면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거래량이 슬금슬금 늘어나기 시작해. 월 1,000건도 안 되던 게 2,000건, 3,000건이 된다. 이건 시장에 싸늘하게 식었던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눈치 빠른 녀석들이 바닥이라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자, 정리하자. 큰 판으로 지금이 겨울인지 아닌지 보고 디테일로 겨울이 끝나가는 동네, 봄이 오는 동네가 어딘지 찾아내는 거야. 이게 전부야. 완전 간단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간단한 것도 안 해. 그냥 뉴스 보고 옆집 아줌마 말 듣고 투자하니까 돈을 잃는 거라고. 자, 그럼 이 똑똑한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 지금부터는 진짜 돈 되는 얘기,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전략을 알려줄게. 정신 똑바로 차려. 하락장에서 현금이 짱이라는 소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거야. 근데 왜 짱인데? 그냥 싸게 살 수 있어서. 에이, 그건 초등학생도 알겠다. 현금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너한테 비대칭적 기회라는 걸 주기 때문이야. 말이 또 어렵다고. 쉽게 말해 깨져봐야 쥐꼬리만큼인데 터지면 대박인 상황을 너 혼자 독점할 수 있다는 뜻이야. 생각해봐. 이미 집값이 30% 박살이 난 상태야.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지. 근데 오를 때는 전고점만 회복해도 수익률이 40%가 넘어. 이게 바로 깨질 위험은 적은데 먹을 게 완전 많은 비대칭적인 상황이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너는 옵션을 갖게 돼. 다른 사람들은 대출 막혀서 낑낑대고 있을 때 너는 시장에 나온 급매물들을 느긋하게 쇼핑할 수 있는 선택의 옵션.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냥 안 사 하고 배 째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의 옵션. 그리고 집주인 멱살 잡고 가격을 후려칠 수 있는 협상의 옵션을 전부 다 갖는 거야.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 내가 금융위기 때 겪었던 썰 하나 풀어줄게. 그때 진짜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급매로 나왔는데 시세보다 1억이나 쌌어.
당연히 나 말고도 사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지. 내가 부동산 찾아가서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대출 알아봐야 하고요. 시간 좀 걸려요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주인 딱 앉혀놓고 말했지. 사장님, 저분들 기다리다 대출 안 나오면 말짱 꽝입니다. 저는 현금으로 다 준비해 놨습니다. 계약서만 쓰면 다음 주에 바로 잔금 다 쏴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빨리 팔고 다른 계획 있으실 거 아닙니까? 불확실하게 2달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확실하게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제가 사장님 시간 아껴 드리는 건데 솔직히 이 정도면 1,000만 원 정도는 더 깎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1,000만 원만 더 깎아주시죠. 그럼 제가 지금 바로 도장 찍습니다. 그 집주인 아저씨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네. 막 고민하는 척하더니 결국 내 말대로 하더라고. 왜? 그 사람한텐 불확실한 1,000만 원보다 확실한 내 돈이 더 급했거든. 이게 바로 현찰 박치기의 힘이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진짜 실전처럼 연습 한번 해보자. 네가 마포에 있는 A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해봐. 내가 전문가들이 실제로 하는 분석 방법을 그대로 까발려줄게. 첫 번째 정량 분석. 어려운 말 아니고 그냥 숫자로 조지는 거야. 국토부 실거래가 앱 켜서 A 아파트 최근 5년치 거래가를 봐. 제일 비쌌을 때 얼마였고 지금 나온 건 얼마인지, 그래서 몇 퍼센트나 빠졌는지. 아, 최고가 15억이었는데 지금 12억에 나왔네. 20% 빠졌구나. 이렇게 숫자로 딱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플라트랑도 비교해. 다른 데는 10% 빠졌는데 얘만 20% 빠졌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걸 파고들어야 돼. 전세가율도 계산해보고 매매가 12억에 전세가 7억이면 아, 전세가율이 58% 정도네. 이렇게. 두 번째, 정성 분석. 이건 숫자에 안 나오는 진짜 가치를 보는 거야. 지도 켜서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주변에 초등학교는 있는지, 애들 학원 보내기 좋은지, 슬리퍼 끌고 갈 수 있는 마트나 공원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될 만한 녀석인지, 아파트 나이가 몇 살이고 용적률이 어떻고, 이런 걸 봐야 20년 뒤에도 밥값 타는 놈인지 알 수 있다고. 세 번째, 정책 분석. 지금 정부가 대출을 얼마나 막아놨는지, 내가 가진 돈이랑 내 연봉으로 이 집을 살 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취득세, 나중에 집 팔 때 내는 양도세, 이거 계산 안 하고 덤비는 녀석들이 제일 답답한 녀석들이야. 세금이 수익률 다 깎아먹는다고. 이 세 가지만 해도 넌 그냥 이 아파트 좋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는 현재 20% 하락했고 주변 단지보다 하락폭이 크지만 학군과 재건축 가능성이란 장점이 있고 내 자금 상황으론 대출이 이만큼 가능하니까 얼마 이하로만 사면 해볼 만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물론 하락장에 투자하는 게 마냥 쉽기만 한 건 아니야. 형, 근데 사자마자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하는 동생들 꼭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존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계획 없이 버티는 건 그냥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핵심은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이야. 네가 분석했을 때 이 아파트의 진짜 가치는 14억인데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10억에 팔고 있어. 그럼 그 차액 4억이 너의 안전 마진이야. 여기서 시장이 더 안 좋아져서 11억이 돼도 넌 여전히 2억을 버는 거라고. 이 마진이 얼마나 두툼하냐가 네 투자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봐야 돼.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지. 만약에 금리가 지금보다 2% 더 오르면 내 월급으로 이자 낼 수 있나?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면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나? 이 질문에 예스가 안 나오면 그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출구 전략. 들어갈 때부터 나갈 생각을 해야 진짜 고수야. 나는 이 집 사서 전세가율이 70%가 되면 판다. 또는 GTX 착공 발표 나면 판다. 이런 식으로.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 투자를 끝낼지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나중에 시장이 다시 뜨거워져서 다들 더 간다 외칠 때 혼자 이성적으로 딱 팔고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시장 읽는 법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다 알려줬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너를 진짜 프로로 만들어줄 나만의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첫째, 투자 원칙 선언문을 써. 그냥 컴퓨터 켜서 워드 파일에 내 원칙을 써. 나는 절대 남들 따라 사지 않는다. 나는 내가 분석하지 않은 물건은 쳐다도 안 본다. 슈잉. 나는 안전마진 30% 확보 안 되면 안 산다. 이렇게. 이걸 써서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놔. 네가 감정에 흔들릴 때마다 저게 널 지켜줄 거야. 둘째, 너만의 데이터 대시보드를 만들어. 엑셀 켜서 네가 관심 있는 동네 세 곳을 정해. 그리고 매주 매매가, 전세가, 거래량 같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귀찮아도 해. 내 손으로 직접 숫자를 만져봐야 그 흐름이 몸으로 느껴진다고. 셋째, 정보 채널을 정리해. 유튜브, 단톡방, 커뮤니티. 쓰레기 같은 정보가 너무 많아. 정부 데이터 사이트, 믿을 만한 앱 몇 개,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 몇 명 빼고는 싹 다 차단해. 정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쓸데없는 소음은 내 판단력만 흐리게 만들어. 넷째, 현장 네트워크를 만들어. 관심 동네 부동산 세 군데 이상 꾸준히 찾아가서 사장님들이랑 커피 마시고 친해져. 데이터에 안 나오는 진짜 정보, 진짜 급매물은 결국 사람 입에서 나와.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오늘 내가 한 이야기 솔직히 겁나 길었지. 근데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리야. 이제 넌 더 이상 뉴스 헤드라인에 쫄고 옆집 아줌마 말에 귀팔랑이는 아마추어가 아니야. 넌 이제 사람 심리를 읽고 데이터로 시장을 분석하고 너만의 원칙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준비된 분석가라고. 투자의 성공은 무슨 미래 예측 같은 예언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잘 짜인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 오늘 내가 알려준 것들 지금 당장 시작해서 너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그럼 이 안개 같은 시장에서도 절대 길을 잃지 않는 너만의 단단한 나침반을 갖게 될 거다.